오늘의 목소리예요. 오늘은 제가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목소리도 갈라지고 난리가 났는데 뭐 감기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산후우울증, 뒤늦은 산후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게 되었던 사연에 대해서 한번 남겨볼까 해요. 사실 산후우울증이 지금 생각해보면 소위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이사 때문에 날짜가 안 맞아서 제가 조리원에 있다가 바로 렌트집으로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집을 저의 고집으로 막 좋은 집을 가지 않고 조그만 방 2개짜리에 이렇게 뭐 가전도구들도 다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저쪽 까치산역 쪽이었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제가 갓 조리원을 나온 신생아와 한 달가량을 살게 됩니다. 그때 살면서 사실 내 집도 아니고 이제 불편하죠. 이제 소위권만 대충 짐을 챙겨서 그때 다 짐을 다 이렇게 집을 이사를 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보관 이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짐은 거의 다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었고 소희한테 필요한 거, 당장 필요한 거랑 옷가지 몇 개, 뭐 요렇게만 짐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그 렌트집에 있는 걸 쓰는 상황이었는데 몸도 성치 않고 또 처음 해보는 그 육아 때문에 너무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고 근데 또 내 집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그 좁은 집에 이렇게 거의 갇혀 있다시피 하면서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막 혼자 엄청 울고 그랬었거든요. 그 남편이 일 갔을 때 혼자 막 울기도 하고 애기 안고 울고 도무지 막 애기가 계속 우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애기 안고 또 동네에 걸어다니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야, 시간 진짜 빠르네요. 그때 그랬던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게 6개월 넘게 7개월이 다 돼가네요. 7개월 전.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도 약간 산후우울증 이런 게 왔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지금도 사실 얼마 전까지도 산후우울증 비슷하게 뭔가가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짜증이 나고 계속 화가 나고 뭔가 이게 화낼 거리가 아닌데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갑자기 흑 이러면서 막 울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육아에 익숙해졌다라고 착각을 한 순간 또다시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뭔가가 그게 뭐라고 표현은 안 되지만 뭔가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아, 나 진짜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막 울고 막. 근데 진짜 저희 소희가 굉장히 순한 편이거든요. 순한 편이거든요. 굉장히 잠도 잘 자고 막 그렇게 떼쓰고 이런 것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물론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울고 막 떼쓰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예민하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먼저 아이를 키워본 분들이 소희를 보고 야, 얘 진짜 순하다. 이렇게 말들을 다들 똑같이 하나같이 이렇게 입을 똑같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애를 처음 키워보니까 알 길이 있나요. 어쨌든 순하다고 합니다. 네, 순한데도 제가 이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제가 노산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체력이 따라주질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막 눈물이
불쑥불쑥 나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러는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애한테 짜증을 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그 불똥이 저희 남편한테 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울컥하면서 울면서 남편한테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남편이 한번 상담을 가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집 근처에 상담을 갔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담은 저에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예? 약간 계속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만 사실 됐었고 막 제가 그렇구나 어머 진짜 막 이런 어떤 상담을 하면서 느낀 그런 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저의 인스타 친구분들의 어떤 육아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인스타를 이제 아기 재워놓고 가끔 저녁에 누워가지고 살짝 인스타 하기도 하는데 뭐 아기 옆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인스타 할 때 저의 이 산후 우울증, 육아 우울증을 치료해준 한마디는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성향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까워하고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보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그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막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소희가 울고 떼쓰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뭐 잠을 못 자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자고 있는 아기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귀엽고 그리고 애기가 막 울고 떼쓰고 하다가도 가끔 또 이제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활짝 웃어준단 말이죠. 빵긋빵긋. 근데 그런 모든 복합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계속 마냥 좋지만 않고 그렇다고 마냥 막 힘들지만 않고 이런 건데 그래도 저에게 있어 가장 큰 자산이었던 어떻게 보면 네, 자유라는 게 지금 없어진 건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컸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자유가 없어지니까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뭔가 큰 거 하나를 박탈당하고 나니까 다 필요 없어. 너무 힘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왔던 것 같은데 뭔가가. 근데 그 박탈과는 또 별개로 이 아기가 주는 행복감이나 또 힘듦이 이게 복합적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다시는 제가 겪을 수가 없다. 이 겪고 싶어도 다시는 못 겪는다. 라는 그걸 제가 확 깨닫고 나니까 애기가 우는 것도 웃기고 그냥 또 울어? 아이고 야 너도 얼마나 답답하겠니 이제 이렇게 되고 애가 오늘은 또 안 자. 오늘은 또 너무 일찍 일어났어. 뭐 이런 날이 있잖아요. 아기의 스케줄이 보통 이렇게 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제는 거의 이제 곧 8개월 차가 되니까. 근데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프리랜서라서 매일 똑같은 어떤 쳇바퀴 굴러가듯 하는 그런 일상에 좀 익숙하지 못했고 또 그런 걸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을 안 했고 못하는 것 같은데 프리랜서로서 하루하루 다르게 살아왔던 그게 굉장히 저는 자유롭고 좋았거든요. 근데 아기가 이제 태어남으로 인해서 항상 일어나는 시간 똑같고 자는 시간 똑같고 뭐 이런 지금부터 몇 시까지 뭘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자야 하고 어딜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똑같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들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 다시 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절대 오지 않는다.
이 아기가 나를 향해 이렇게 방긋방긋 웃어주고 아무 조건 없이 단순히 엄마라는 이유로, 자기 눈앞에 있다는 이유로, 낯익다는 이유로 이렇게 나를 찾고 내 품에 안기면 웃고 내 품에서 떨어지면 울고, 이런 이 하나하나의 시간들이, 한 순간순간의 이 시간들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근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물론 지금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나중에 이때가 말도 안 되게 그립겠구나, 너무너무 그리워서 진짜 눈물이 펑펑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친정에 이제 소희를 데리고 가서 자는 날이었는데, 제가 소희를 안고 이제 엄마 방을 제가 차지하고 이렇게 자고,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주무시고, 방을 안 쓰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거실에서 이제 원래 아버지가 주무시는데 엄마 방을 제가 소희랑 뺏어버렸으니까 엄마랑 아버지는 이제 거실에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렇게 소희가 이렇게 조그맣게 미니미하고 꼬꼬마인 이 귀여운 시절과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건강하게 살아계신 지금 이 시간이 나중에 얼마나 그리울지 가늠이 안 된다. 제가 잠든 소희를 안고 그 어두운 방 안에 앉아서 이렇게 문 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먹먹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이 꼬꼬마 미니미, 이 소희의 이 작은 시절, 그리고 부모님이 두 분 다 건강하게 살아계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그리울지 상상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답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네, 오늘도 그냥 저의 지금의 현 시점에 이제 저의 이런 생각들을 한번 또 남겨보는 거죠. 혹시나 저같이 산후 우울증, 뭐 산후 우울증까지 아니더라도 산후 우울감, 육아 우울감 이런 거를 겪고 계시거나, 혹은 어떤 힘든 시절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 지나간다,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다, 뭐 어떤 의미로든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라 그리워질 수도 있을 거고,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니까 버티고 견뎌내고 보내는 게 또 가능하다면,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고, 네, 뭐 저처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정말로 내가 우울감이 너무 심하다, 우울감을 뛰어넘은 우울증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네, 능력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 치료를 받으시기를 적극 권고합니다. 저처럼 상담 치료를 갔다가 뭐야,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러고 머리 한 대 땡 맞은 것처럼 하고는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를 또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네, 오늘의 목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